자, 이번에는, 앞쪽에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태가 조금, 특이한 형태, 어떤 꼴이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혹은 개수가 여러 개인 것. 첫 번째, 위에 보면 공통 부분이 있는 것들 인수분해는 보통 치환이라고 하죠. 치환이 먼저 하죠.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는 방식. 그리고 2번에 보면 저거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걸 보기차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보기차식에 대한 풀이법. 마지막에는 그때 아마 처음 수업할 때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다음처럼 인수분해합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오른쪽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하나씩 보고 할까요? 네. 근데 뒤에 계신 분들 글씨 보이세요? 네. 네. 자, 1번은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이란 이 부분은 식을 봤는데 식 안에 이걸 인수분해하래. 실제로는 이 식을 다 분배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거든요. 항이 5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개수가 많아지면. 근데 이거를 분배하기 전에 다시 원식을 봤더니 이게 왜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공통부분이 나왔네? 그러면 보통은 치환을 많이 하니까 얘를 내가 만약 t라고 둔다면 이 식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라는 간단한 t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항 3개짜리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비교적 단순하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걸 찾다 보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고 걔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t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xy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저 t 자리 대신에 치환했던 x-y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복잡하게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식 2번에 나와 있는 제식을 보통 복2차식이라고 불러요. 이 복은 중복됐다는 뜻입니다. 2차가 중복된 식. 이게 복2차식이에요. 그럼 보통 어떤 것들을 복2차라 부르냐면 크게 두 가지 꼴인데 4차식 더하기 2차식 더하기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대표적인 복2차고 아니면 4차식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복2차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짝수차만 있고 x라든지 x세제곱 같은 홀수차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저런 일반적인 4차식을 그러니까 4차식이야. 기본적으로 복2차가 붙으려면 4차식이 시작돼야 되고 대신에 홀수차가 없이 짝수처럼만 배열되어 있는 저런 다항식을 보통 복2차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복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책에서는 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치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번 예가 나와 있죠. 이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복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네,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네, 미안해요. 네, 뭐 대단하지 않은데 뭐 쓰기 귀찮아서 쓰다 보니까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쉬운 게 위에 있는 이 보기 1번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4.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수분해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이건 2차의 2차일 뿐이지만 어쨌든 x제곱과 x제곱 곱하면 x4, 4제곱이 되고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는 자는 나 알고 있는데 플러스 4와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이건 플러스로 말고 마이너스로 할게요. 나는 플러스는 재미없어. 마이너스로. 그럼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자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얘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또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를 합차로 인수분해. 얘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가벼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그 x가 x제곱으로 바뀌는 바람에 2차의 2차, 4차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아는 인수분해법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고 2번이에요. 조금 어려운 보기차. 근데 어렵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아, 이거 보기차구나. 앞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 3개짜리 2차식 인수분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인수분해 해야지 했는데 곱해서 4가 되고 더해 3이 되는 숫자는 언뜻 있는 거 보이지만 없죠. 이건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 상태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4차항과 상수항은 남겨두고 여기는 2차항을 뒤로 살짝 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약속, 이게 인수분해하기 위한 약속이 뭐냐면 얘를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변환합니다. 근데 이 자체는 이 자체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데요? 아니죠. 아니니까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x제곱, x제곱, 얘 플러스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2가 만 붙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x제곱, x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되죠. 이렇게 붙는다면 이 가운데는 플러스 4x제곱이 오는 것 이해될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없던 4x제곱이 지금 식에 생겼잖아. 이 초록색 부분이 식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뒤에다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선생님 꼭 이거로 완전 제곱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x제곱, x제곱 곱이고 이걸 곱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게 같은 수 두 개가 플러스 2, 플러스 2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럼 가운데 뭐가 생겨야 되냐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생기겠죠. 역시나 파란색이 없던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뒤에다가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더하기 하면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 보기차식이 단박에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박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가운데 플러스 가는 경우와 가운데 마이너스 가는 경우.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풉니까? 그러면 판단 기준은 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뒤에 빼놨던 숫자와 새로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뒤에 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어떤 항의 제곱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지금 플러스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가 왔어. 어떨 때는 위도 아래도 둘 다 마이너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와도 이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제곱꼴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제곱수가 와야 돼요. 요 뒤에 x제곱 앞에 이거 계산하고 나면 앞에 올 수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이런 것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얘는 플러스 7x제곱 이게 이런 꼴이 아니에요. 얘는 안 합니다. 이걸로 안 하기로 해요. 우리는 윗걸로 하기로 합니다. 그럼 윗걸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 식은 뭐의 제곱이냐면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임을 아시겠어요? 여기 x제곱, x제곱 곱해서 4 더해 4가 되는 거는 플러스 2 플러스 2. 결론 x제곱 플러스 2가 두 번 제곱되는 완전 제곱식이고 뒤는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 꼴을 만들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구조가 결국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만들어져서 이걸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끔 유도한 거예요. 그럼 합차 가로 두 군데다 나누어서 곱하죠? 누구를? 제곱 밑에는 x제곱 플러스 2랑 제곱 밑에는 x를 한 번은 더해줘요. 그럼 차수별로 써주면 이렇게 써질 테고 한 번은 빼줄 때 차수별로 써주면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얘는 2차식 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근데 곱해서 2 더해서 1 되는 거는 없어요.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된다 뜻이니까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기차는 쉬운 보기차.
그 자체로 인수분해 되는 무기차 아니면 안 되는 거는 형태를 따라 움직일 때 일단 2창 빼고 4창과 상수항의 가운데 새로운 2창을 만들 때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같은 걸 갖다 붙이는데 플러스로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열하되 뒤쪽에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뒤쪽이 마이너스 제곱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개수를 가져갈 수 있는 모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는 항이 여러 개짜리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항 5개 이상짜리는 항 2개는 다시 한번 떨려봅시다. 항 2개는 인수분해법이 2개 중에 하나죠. 공통인수로 묶든지 아니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제곱만의 제곱으로 처리하든지. 항 3개는 우리가 자주 하는 인수분해니까 그건 생략하고 항 4개 인수분해는 뭐부터 빨리 눈치채라고 그랬냐면 항 4개 중에 제곱항이 3개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제곱항 3개 나오면 그 3개 중에 부호 다른 하나를 빼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지 지금. 제 눈빛 보니까 뭐라는 거야? 배웠는데 왜 기억을 못해? 닥쳐. 이걸 말해요. 항이 4개인데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항 4개짜리 인수분해 하는데 그 4개 중에 3개 항이 제곱수예요. 제곱항이에요. 9는 3의 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근데 그 제곱항 3개 중에 유독 얘만 부가 다르지. 그럼 얘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무조건 완전 제곱이 되는 식을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완전 제곱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이것도 다시 뭐가 되냐면 합차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걸 한 번 더하고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걸 한 번 뺀 것으로 인수분해 마무리한다. 이게 항 4개짜리 중에 눈에 금방 보이는 경우를 말해요.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케이스. 제곱항 3개짜리. 그 다음은 항 4개 중에 이런 것들 있죠. x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항 4개인데 쟤처럼 제곱항 3개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2개 짝짓는 겁니다. 2개. 그럼 이 4개 중에 어떻게 2개를 짝짓을까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되는 것들을. 그럼 보통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르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얘는 x로 묶이고 y 플러스 1이 나오죠. 뒤에는 x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y 플러스 1을 묶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빼냈더니 y 플러스 1이 나오죠. 다시 공통부분 묶어냅니다. 공통부분 인수분해. 남은 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죠. 이렇게 인수분해. 항 4개짜리는 둘 중에 하나. 제곱항 3개 아니면 2개 짝짓는 케이스. 그럼 항 5개는, 항 6개는, 항 7개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항 개수마다 인수분해법이 다 다르잖아. 그럼 5개, 6개, 7개 뭐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근데 이제부터는 항 5개 이상부터인데 문자가 2개 이상 배열되는 이런 다항식들 인수분해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얘도 항이 6개짜리거든요. 항 6개짜리 문자 2개 이상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내림차순이 뭐였지? 차수 높은 것부터 내려가면서 이렇게 배열하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문자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x, 하나는 y. 그럼 둘의 차수를 봐야 돼요. x 2차, y도 2차, 최고차를 보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은 차수일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 문자식을 쓸 때는 보통 y보다는 x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x, y가 둘 다 똑같은 차수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는 게 좋아요. 그럼 x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죠. x에 대한 2차식으로.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x는 문자예요. 그럼 y는 뭐로 보셔야 되죠? 이제부터는 숫자로 보시는 겁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이 다항식 맨 앞에 뭐라고 배웠었냐면 내림차순 정리할 때 한 문자에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나머지 문자는 무조건 숫자 취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x제곱이 최고창 왔어요. 그 다음 x에 대한 1창 x 하나 있는 것 여기 그럼 x가 문자면 개수는 3y 여기는 1 붙이면 이런 모양이 돼요. 3y 플러스 1. 그 다음 x가 없는 것
나머지 y나 상수를 가지고 있는 2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을 하나의 상수항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식이 총 6개짜리 항이었었는데 이렇게 한 문자 x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항이 몇 개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3개로 바뀐 거예요. x 제곱항, x의 1차항, 그 다음에 x 없는 상수항. 그럼 항 3개짜리 이제 인수분해하면 돼요. 하는 법 알잖아. 항 3개짜리는. 앞에는 당연히 x와 x의 곱일 테고 뒤는 얘네 여기 있는 이 y에 대한 2차식을 2개 곱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할 때는 얘네들을 곱해서 가운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항 3개로 표현되어 있는 y에 대한 2차식을 2개 곱으로 표현하라는 뜻은 이 자체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분해. 여기 2y, 여기 y. 이쪽이 2, 이쪽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하게 되면 4y 마이너스 y 플러스 3y가 맞죠. 그럼 이 상태로 맞으니까 이렇게 상수와 이렇게 상수가 곱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근데 같은 보니까 위아래를 어쨌든 덧셈하겠죠. 2y와 y를 더하면 3y가 되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플러스 1 딱 맞아요. 근데 앞에 대표보가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닌 둘 다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모양된 인수분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묻기만 하면 되잖아. 배운 대로. 가로치고 앞에 x, 뒤에 2여 쓰죠?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밑에 거 가로치고 x, 이거 2여 쓰면 되죠?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항 5개 이상부터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알겠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문자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지 않나요? 2종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처럼 만약 둘 다 같은 차수면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다라고 하셨고 이왕이면 알파벳 순으로 해라 라고 하셨는데 만약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차수가 달라도 알파벳 순으로 할까? 아니에요. 차수가 다르면 차수가 낮은 항을 기준으로 그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겁니다. 2개 이상의 문자가 배열되어 있어요. 항은 5개 이상이야. 그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뭐라고요? 2개 중 문자 중에 차수가 낮은 거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근데? 왜 굳이 차수 낮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논리적 사고. 왜 그래야 될까? 왜 하필 차수 낮은 걸로 정리해야 될까? 편해서. 아니에요. 편해서 포괄적 보면 그렇겠죠.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왜 차수 낮은 걸로 정리하면 편할까? 결국은 인수분해가 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왜? 왜 차수 낮아야 인수분해가 편해지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응? 봐라. 문자 2종류가 있어. X가 있고 Y가 있어요. 항은 5개 이상이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래. 근데 봤더니 둘의 문자의 차수가 최고창이 달라. 얘는 3차야. 최고창이. 근데 얘는 2차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해보면 개념 설명한 것대로 봐주면 결론 이 식을 X가 아닌 Y로 내림차순 정리하라는 얘기죠. 왜? 이걸 X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최고창이 몇 차예요? X에 대한 3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2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 1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상수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로 만약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Y의 제곱항이 있을 테고 Y 1차항이 있을 테고 상수항이 있겠죠. 위보다 아래가 항의 개수가 작아지는 거야. 그 이유예요. 차수가 높은 걸로 해도 똑같이 인수분해는 됩니다. 되는데
차수가 높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항해 개수가 많아져요. 항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수분해는 귀찮아져요. 항해 개수가 작아져야 인수분해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수가 낮은 항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그때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 풀어드렸던 것 같고, 여러분 잠깐, 좀 졸리기도 하니까 잠깐 연습을 좀 해볼까요? 뭐뭐 연습해 보시자면, 여기 57번, 58번 요 두 문제랑 59번, 60번, 57번부터 60번까지 네 문제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뭐 치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데 부기차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57번부터 60번까지 네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패턴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이 패턴, 이거는 뭐 대단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흐름을 잘 익히면 되고 문제 풀이 방식을 이해하면 되니까 인수분해 위는 아마 다 인수분해 되는 꼴이었을 거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일 때는 처음에 해야 될 게 저 이 창을 빼요. 가로친 이유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친 거죠. 이 창을 뒤로 빼요. 그럼 내가 새로운 이 창을 만들어요. 완전 제곱이 되도록. 그럼 여기는 x제곱, x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3이 두 번 곱해지겠죠? 근데 같은 부호인데 곱해서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로 같은 부호인데 플러스로 온다면 플러스 3 플러스 3으로 온다면 3, 3 두 번 더한 플러스 6x 제곱이 올 테고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 오는 마이너스 6x 제곱이 오겠죠. 근데 저 앞에 저게 생겼으니까 그 뒤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빼주고 반대로 얘는 뺐으니까 얘는 더해주고. 근데 이 풀이법 중에 위가 나아요, 아래가 나아요? 위가 나은 거예요. 아래는 앞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뒤를 보고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 밑에 거로 간다면 플러스 11x 제곱이야. 플러스는 말이 안 되고 무조건 마이너스가 와야 되며 마이너스가 왔어도 11 같은 제곱수는 아닌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 수 있는 건 1, 4, 9, 16 이런 숫자들이 와야 돼요. 그럼 밑에 거는 아니고 위 거로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벼운 인수분해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완전 제곱이죠. x제곱, x제곱. 여기 플러스 3, 플러스 3. 앞에 게 x제곱 플러스 3이 두 번 곱해지는 꼴이니까 이렇게 써야 될 테고 뒤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마지막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그럼 얘랑을 한 번 더하죠. 이렇게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근데 이제 차수별로 써주면 이게 좀 더 보기 좋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은 더 보기가 좋더라. 라는 표현. 그래서 이 59번 정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패턴대로 그럼 이제 저기를 해봅시다. 쟤도 인수분해가 될 듯한데 안 됩니다. 얼핏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4차항과 상수항. 그럼 여기서는 상수항이 누가 상수항이에요? y 4제곱을 상수항을 보는 겁니다. x에 대한 4창, 그 다음 x에 대한 2창, y 4제곱을 상수항으로 본다면 4차항과 상수항을 그냥 두시고 2창을 뒤로 빼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근데 2창 쓸 때는 약간 요령이다. 이건 x에 대한 4창으로 보는 거니까 3y제곱 x제곱 이렇게 써야 이 3y제곱이 x제곱의 개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남은 건 뒤에 새롭게, 앞에 새롭게 새로운 2창을 만들어서 이게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완전 제곱 되려면 여기는 2x제곱, 2x제곱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 제곱 4제곱 빠졌네요. y제곱, y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한 이게 둘 다 플러스로 오든지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로 오겠죠. 곱해서 플러스인 거니까. 그럼 둘 다 플러스로 온다면 이게 뭐가 돼요? 플러스 4x제곱 x 4y제곱 x제곱 이렇게 오는 거고 둘 다 마이너스로 온다면 마이너스 4y제곱 x제곱 이렇게 오겠죠. 그럼 처음에 위에 있는 식으로 본다면 플러스가 생겼네요? 그럼 다 반대 보인 마이너스로 붙여줘야 되고 뒤는 마이너스 왔죠? 그럼 반대로 플러스로 붙여줘야 되고 뭐로 가는 게 좋아요? 위로 가 아래로 가? 위식으로 가 아래식으로 가? 위식으로 가겠죠. 일단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됐니?
일단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어도 뒤에 있는 숫자가 개수가 제곱수인 1, 4, 9, 16 이런 게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래 건 안 좋아요. 윗골로 갑니다. 그럼 윗골로 이걸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걸로. 그럼 여기는 2x제곱, 2x제곱. 여기 y제곱, y제곱. 이게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거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 제곱이 왔고, 요 뒤는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얘를 좀 보기 이쁘게 써보면 둘 다 제곱되어 있잖아요. x,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모양이 이제 제곱만의 제곱이 합차가 된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식과 얘랑 얘를 한 번 더해주면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2x제곱 얘를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네, 두 개의 관계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얘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선생님이 이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를 체크를 못하고 그냥 선생님은 항의 개수만 얼른 보고 아 이게 항 5개 이상이네.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는 돼 있구나. 그랬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공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사실은 공식으로 쓰라는 거였고 근데 경험적으로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문자가 세 종류죠. A, B, C. 그럼 다 똑같은 차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알파벳 순으로 합시다. 그러면 4A제곱.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니까 A의 최고창. 그 다음 A인 1창.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럼 A를 빼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8B 플러스 4C가 A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저 세 개 항은 이제 상수항 취급하는 거죠. 4B 제곱 마이너스 4BC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이거 여기가 두 개 곱으로 표현되잖아. 왜냐면 지금 항이 3개짜리거든요. 제곱항, A항, A가 없는 항.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모양상 이게 2B, 여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BC 합치면 마이너스 4BC. 그럼 결국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됐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앞에 게 이제 A제곱이 아니고 이제 4A제곱이라 이걸 1과 4의 곱 혹은 2Y의 곱으로 바꿔야 되는데 구조상 아마 2A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 A는 뒤에 붙였다고 치고 2로 갔다면 이렇게 곱해지면서 얘가 요 모양이 4B-2C가 되고 얘도 이렇게 곱해지면서 얘도 4B-2C가 돼요. 그럼 둘을 더하면 8B-4C. 부가 좀 안 맞죠? 부가 안 맞을 때는 요 바깥에 마이너스를 빼내시고 이걸 플러스로 이걸 마이너스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얘네들을 더하면 정확히 이게 1차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A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인데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 그래서 정답이 이거고 그 중에 이제 인수를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항이 5개짜리 이상은 이렇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고 당연히 이 문제는 아까 공식이 훨씬 더 쉬우니까 공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은 이런 거 잠깐 볼까요? 이런 것들은 뭐 치환할 게 막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두 번만 치환하시면 돼요. 13번 2x 플러스 1을 한 문자 뭐 A 이런 걸로 치환하세요. 그 다음에 x-y를 b 뭐 이런 걸로 치환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식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인데? 이거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전체. 이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쟤네를 대입하시면 이제 가볍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곱셈 공식 할 때도 가로 4개짜리에 대한 곱셈 공식 할 때 가로를 2개 짝지었죠. 기억해요? 분배할 때도 짝지었잖아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때도 짝짓는 겁니다. 인수분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얘 때문에 안 돼 있는 겁니다. 31 빼고 지금 인수분해 되는 상태죠. 그러면 그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건 인수분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치, 민준아? 손가락 자른다. 안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뭐야 도대체? 뭘 두고 있는 거야? 아니, 지우개. 자, 이거를 31 때문에 인수분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가로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푸는 이유는 상수항 정어 처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쭉 다 풀어서 다시 상수항 3실을 붙인 다음에 완벽한 다항식을 통해서 다시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왕이면 가로 풀 때 규칙을 가지고 푸는 게 좋은데 어떤 규칙으로 푸는 게 좋아요? 저 4개 가로 중에 2개씩 이렇게 따로 짝을 지어서 곱하면 좋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2개 짝 지을까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끝에 있는 상수항의 합이 플러스 1로 같아지거든요. 왜 상수항이 서로 같도록 배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가 돼서 1차항까지가 둘이 똑같이 나와요. 얘도 이렇게 1차항까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치환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치환. 얘를 뭐 라지 a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이 식은 라지 a 마이너스 35 곱하기 라지 a 마이너스 3 이렇게. 아까보다 식이 훨씬 좀 더 가벼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배 a제곱 이렇게 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5a 마이너스 38a 이렇게 곱하면 105에다가 31을 더하면 136. 그럼 남은 이제 136을 이제 곱해서 38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136 소인수분해 2하면 68 다시 2하면 3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4와 4의 곱 그럼 136이 되고 2를 더하면 정확히 38이 나오죠. 그럼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여기 4 하나 여기 34 하나 둘 다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네요.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얘는 A-4 그 다음에 A-3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곱셈 공식에서는 사실 이 치환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인수분해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이제 단순한 식을 인수분해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A 자리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 얘도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 자, 그 다음은요? 이 안에서 인수분해 더 되면 더 해야 되죠.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없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있어요. 뭐가 있나요? xx 46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4 2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뒤는 앞에 거는 더 안 되지만 뒤 거는 더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6 이런 식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34죠. 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눈 없어? 안 보여? 장님이야 뭐야? 이게 버젓이 34인데 누 왜 24를 쓰는 거야? 야, 도발적인 멘트 감사합니다. 저 누가 말했어요? 줄 안 뒀습니다. 15번이 위에 있는 14번과 같은 케이스예요. 응? 정말요? 이게 여기가 제곱 처리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가로가 이게 4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가로 4개짜리 분배하는 케이스구나. 저게 제곱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이제 짝지을 때는 어떻게 짝지죠? 이렇게 짝지으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짝지으면 돼요. 상수항의 합이 서로 2로 서로 같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까 풀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풀이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저렇게 볼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자, 16번 같은 거. 자, 다음 다항식이, 자, 이거는 쓰지는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건 뭐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쓰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가로는 풀어줘야 되죠. 인수분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K 때문에 인수분해 안 돼 있는 상태라 가로를 풀어줄 때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배열한다. 그럼 이렇게 두 개 배열하면 저걸 분배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나머지 두 개 배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이제 치환을 합니다. 얘를 a로 치환하게 되면 a 플러스 7 a 플러스 15 k 분배하면 a제곱 플러스 15 더하기 7 22a 플러스 곱하면 105 플러스 k 됐나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하겠죠? 인수분해 하는데 잘 봐. 여기를 a와 a의 곱 이게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 인수분해를 시도한다면 뭔가와 뭔가의 곱으로 만들겠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게 둘 다 플러스였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인수분해 할 때 a 플러스 네모, a 플러스 세모 이렇게 인수분해 할 텐데 이 식을 보니까 무슨 식이에요? 제곱식이잖아요. 같은 게 두 번 곱해진다는 얘기죠. 같은 게 두 번 곱해진다는 얘기는 얘가 서로 다르지 않은 서로 같은 두 수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네모의 전체 제곱 맞아요? 결국은 왼쪽에 있는 이 다항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중3 때 교과에 보면 2차 방정식 하고 있잖아. 연습 문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22 걔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항과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게 얼마죠? 11의 제곱 121은 105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16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쪽은 이제 보기차식 연습 문제 하는 거니까 아까 연습했던 것도 여기 다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쪽입니다. 아까 말했던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인데 오늘 시간상 비싼 문제는 아까 풀어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이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시고 23번 문제 삼각형 세변 길이 ABC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입니까? 물어봤어요. 15분이 오지 않았나? 아까 그래요. 일단 그럼 가세요. 자, 이 문제 해봅시다. 삼각형 세변 길이가 ABC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입니까? 잠깐 쉬었다가 했다 보니까 좀 감이 좀 멀어졌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전개식에서는 도대체 ABC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알아낼 때는 주로 많이 뭘 쓰냐면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 물론 각도 쓰긴 하지만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 ABC의 관계를 많이 따져요. 근데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적당히 인수분해서 뭔가와 뭔가의 곱의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등식을 통해서 이 ABC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보니까 그러니까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적당히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인수분해해야 되지? 라고 봤더니 항 6개짜리예요. 그 문자가 3개고 항 6개의 문자가 3개 이상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럼 차수가 높은 항을 이제 각각의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항을 봐야 되겠죠? B는 최고차항이 3차, C는 최고차항이 3차, A는 최고차항이 2차입니다. 그래서 A로 묶습니다. 이건 알파벳 순이 아닌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묶겠다라는 개념으로 A로 묶어줘요. 그럼 A로 묶어 A제곱. 그럼 그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묶여요. 그럼 얘는 이제 지워졌고 2차항은 지워졌고 그럼 A에 대한 1차항 A에 대한 1차항이 없어요. A에 대한 1차항이 없는데요? 그렇죠. A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상수항이에요.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bc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항이에요. 그럼 이 항이 몇 개가 된 거죠? 2개예요. 그렇지?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의 개수를 2개나 3개나 많아도 4개 정도까지 표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이 2개네?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항 2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곱만의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든지. 근데 이건 제곱만의 제곱 형태는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A만 제곱되지 얘는 제곱이 안 돼 있고 얘는 뒤에도 제곱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묶는 거겠지. 공통인수 마이너스를 빼네. B 플러스 C. 근데 여기 A제곱 있지만 얘는 A가 없으니까 당연히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라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뒤에서 B 플러스 C가 나오겠구나. 근데 지금 요 뒤에 있는 항을 적당히 묶어서 B 플러스 C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또 항이 몇 개짜리예요? 항이 4개짜리죠?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제곱항 3개 아니면 2개 짝짓는 거. 제곱항 3개 아니죠? 그럼 2개 짝짓는 거예요. 그럼 2개 짝지을 때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다 그랬죠? 요렇게 2개 짝는 게 좀 얘는 이뻐 보이네요. 2개 짝지어요. B 제곱으로 묶이죠? 묶으면 얘는 B 하나, 얘는 C 하나 이렇게 남아요. 얘는 또 이렇게 묶으면 C 제곱 묶여요. 그럼 C 제곱 빠져나가면 얘는 B 하나 남고 저기는 C 하나 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형태가 이게 중괄호는 그냥 쳐놨는데 이제 뭐 그냥 덧셈이니까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B 플러스 C, 얘도 B 플러스 C, 얘도 B 플러스 C. 모든 항마다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니까 아니 묶는 거야. 치환이 아니고. 치환은 전개할 때 쓰는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냥 공통인수로 묶으면 남는 것.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얘는 플러스 B제곱, 얘는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정리. 2개 가로를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개념 2개예요. B 플러스 C가 0이 되거나 아니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거나. 그렇죠? BC는 지금 ABC는 삼각형 변이잖아요. 삼각형의 3변 다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양수 2개에서 2개 더해서 0 될 수 있나요? BC는 변이라며. 삼각형의 변. 그럼 다 양수잖아. 양수 2개 더해서 0이 돼?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야? 그럴 리 없네요. 이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순이 되죠. 성립하지 않는 조건. 그럼 얘가 성립하네? 좀 많이 보던 건데? 이게 뭐죠? 그렇지. 직각삼각형. B변이 A, 나머지 BC. 이럴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B변이 A인 직각삼각형.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인수정의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했어요? 했어요. 여기는? 여기만 합시다. 자, 여기만 하면 일단 이쪽 파트는 끝나니까 집에 와서 이제 뒷부분까지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공식이니까 위에 거는 생략할게요. 얘는 생략하고,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거죠. 누가 봐도 얘는 이제 치환하는 거겠죠? 치환. 근데 보니까 얘는 어떤 거의 세제곱, 198의 세제곱? 뭔가 제곱, 아니고, 이게 의심스럽죠. 8이야 쓰지 말고 2의 세제곱. 혹시 이게 이 꼴인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이 꼴인가로 따지려면 A 값을 198로 B 값을 2로 잡고 집어넣으면 얘랑 완벽히 일치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식이니까 저기 맞죠? 이거 완벽히 일치할 테니까 맞춰보면 198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것이며 얘는 200의 세제곱.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0을 0 2개 3번 곱하면 0이 6개죠. 이렇게 정답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변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34는 당연히 34를 A로 보면 될 텐데 얘는 뭐로 보면 돼요? B를 뭐를 3번 곱하면 64예요? 4. 4를 보면 돼요. 근데 이 모양은 얘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양일 것 같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 뭘로 인수분해야 되죠?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 집어넣어보세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또 정확히가 일치할 겁니다. 답은 34 마이너스 4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30의 세제곱 3의 세제곱 27 0 3개 붙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에 값을 계산하시오. 느낌상 여기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네 둘만?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만 정리하면 돼요. 왜냐면 얘는 xy의 전체 제곱인데 xy 값을 알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네. 그럼 얘만 정리하면 답은 나와요. 얘는 어떻게 하지? 이 모양이 겨우는 이 모양이거든요. 이 꼴이에요. 이 꼴은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네모 세모 곱셈 공식이죠? 이렇게 하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 네모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x 제곱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네모가 x 제곱, 세모가 y 제곱으로 보시면 얘랑 이런 꼴이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지? x 제곱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은 여기다 집어넣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y 제곱. 얘가 얘예요. 근데 그 뒤에 이거 붙었잖아 지금. 플러스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붙었죠. 그럼 붙여보고 이거 다시 또 이게 없잖아 지금. 또 다시 곱셈 공식.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누가? 이 밑줄 친 게. 근데 그 밑줄 친 전체 제곱 이렇게 됐죠. 요 뒤에 마이너스 x 제곱 y. 동량이지 얘는? 동량 처리한 거예요. 다 됐네요 이제. 숫자만 갖다 끼우면 됩니다. 하나씩 갖다 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과제는 뭐 당연히 질문을 다음 시간에 받을 텐데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50페이지까지 과제예요. 오늘 약속대로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